조희대가 지난주 대법관을 딱 지명을 해놓고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난 18일인가요? 8월 18일인가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이 8월 27일이니까 이제 8월 26일 이제 12시가 넘어서 8월 27일이니까 거의 열흘이죠. 자, 열흘 가까이 조희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아니 정확하게는 일주일 넘게죠. 일주일 넘게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법관 제청을 해놓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 대법관 제청 때문에 조희대의 그 황당무계한 독단적인 대법관 제청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막상 당사자인 조희대는 입 꾹 닫하고 있는 거지. 야, 정말 나쁜 놈이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이런 놈이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지 때문에 일이 터졌는데 지는 가만히 있어. 지 때문에 온 학교가 난리가 나고 뭐 친구들끼리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막상 문제의 발생지 원인 제공자는 가만히 입 꾹 닫고 지 할 일만 하고 있지 뭐. 만화책을 본다든가 똥을 싼다든가 이러고 있죠. 진짜 그럴 때는 뒤통수를 확 그냥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조희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가 이렇게 열흘 가까이 입국닫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면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뭔 줄 아세요? 진짜 기가 차는데, 조희대가 지금 지 퇴임한 이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 퇴임한 이유? 조희대가 그러니까 내년에 6월 말이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대로 안 끝나? 얘 지금 꿈이 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도 했는데 내가 못할 거 있어? 이런 겁니다. 즉 얘 지금 소름 끼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초동에서 조금 대법원 소식을 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희대가 퇴임 후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퇴임 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게 아마도 정계 진출인 것 같다. 실제로 윤석열도 하는데 내가 못할 거 있나? 라는 식의 발언을 은근히 내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희대가 뜬금없이 손봉기라는 사람을 딱 던져 놓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손봉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 지역의 향판이며 사실상 조희대의 아바타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대법관을 원했는데 조희대는 끝까지 손봉기를 고집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적잖이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손봉기를 제청할 경우에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 대법원이 다시 한번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거라는 거, 그리고 조희대 당장 본인도 탄핵 등등 논란에 휩싸일 거라는 거 본인이 너무 알아. 조희대가 바보겠어? 알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어! 그럴 때는 애시당초 조희대가 이런 정치적 논란이나 혼란을 노리고 들어온 거지. 대법관 제청을 놓고 정치적 혼란, 논쟁,
갈등 이런 걸 왜 노렸겠어? 조이대는 이걸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 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대가 일부러 관례대로 대법관을 임명 안 하고 지 독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대는 이 판에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지한테 유리하다, 지한테 남는 장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을 일으키려고 이 짓 한 거야. 손봉기를 지명한 것도, 손봉기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안 거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논란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었고, 논란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아니 논란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이대가 입을 잘못 놀리잖아? 그럼 오히려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거나 실수를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이대는 뭐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거야. 조이대는 말빨이 약해요. 얘가요, 원고가 없으면 어디 나가서 말을 못해. 사석에서는 떠벌떠벌 얘기를 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딴 데 나가잖아요. 원고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해. 인사말 축사도 잘 못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고 없이 기자들하고 뭐 도어 스태핑 이런 식으로 해서 맞닥뜨렸다. 그러면 뭐? 예. 걔는 말 못해. 헛소리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이대는 뭐? 아예 그런 자리를 안 가. 언론에 안 나가. 준비된 발언 할 수만 있고, 쪽지라도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쪽지를 들고서 뭔가를 읽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먹히려면은 그럴 만큼 갈등이나 위기가 고조돼야 되겠지. 그때까지 얘는 입국닷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대가 지금, 입을 쳐닫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얘 이미 정치를 하고 있어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거짓말도 합니다. 대통령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면담 날짜를 안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못했잖아요.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죠. 마지막까지 협의했죠. 누구랑 협의했는데? 민정수석이랑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거. 대법관이라는 놈이 주디만 열면은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면담을 못했는데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못 만나서 협의를 못했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뭐 협의를 했죠, 막판까지 라고 말하는 이 뻔뻔스러움. 아니 이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조희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거나 조희대의 의도를 공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경필 같은 사람은 나중에 내쫓아야 되죠. 이런 인간은 쓰레기야. 개쓰레기지. 이런 개쓰레기가 없어. 진짜 탄핵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헛소리와 거짓말 역시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했더라고. 지금 조희대가 면담 협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실무 조정을 했을 뿐인데 실무 조정을 협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미 확인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협의는 대법원장하고 대통령과의 협의예요. 이거는 헌법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다이다이 협의여야 돼. 그 밑에 있는 참모나 그 넘버 2가 대리인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대리인들끼리 일정 조율을 하든지 뭐 사전 조율을 하는 그런 정도 거쳐놓고서는 협의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이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 몰랐느냐? 알지. 노경필 잘 알지. 하지만 논란이 커지게 하려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앞뒤 안 맞는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쌍놈이지 이게 진짜. 아유.
지금 현재 대법관 임명 절차도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손봉기 판사에 대한 이거를 재청을 반려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의 몇몇 법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조희대가 파놓은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희대는 이런 짓을 왜 했다고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 조희대 지도 욕먹겠지. 하지만 조희대는 정치적인 자산을 키워가는 거야. 그 부채도 자산이라고 정치적으로 욕먹는 거 있죠. 이것도 정치를 하는 데서는 자산이야. 근데 재밌는 게 민주진보 세력에서 욕먹는 거 저쪽에 가서는 그게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야. 칭찬받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조희대는 이걸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키우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대법관 임명 절차 가지고 논란을 겪죠.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이 떠넘겨지게 됩니다. 조희대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는 정치적 자산을 얻고 책임은 이재명이 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희대는 지금 턱 던져놓고 입국 닫 가만히 있는 거야. 앞서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과연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 현재 지금 논란거리예요. 이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이 어찌 나든 간에 논란이 아주 심각할 거라는 거는 커져요. 그리고 논란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는 그러면 그럴수록 뭐를 쌓는다고요? 정치적 자산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조희대의 노림수예요. 그렇죠. 대법원장으로서 일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게 사실 이직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대법원장으로서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재명하고 맞짱을 떴네? 이재명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조희대 뿐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장동혁, 저는 아무것도 아니겠고, 조희대가 새로운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황교안이 한때 수구적폐의 아이콘이 됐다가, 윤석열이 수구적폐의 아이콘이 됐다가, 김문수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한덕수가 됐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은 그럴싸한 인물 하나 딱 깃발만 세워놓으면 그 안에 다 모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대선에서 이긴다는 거야. 그럴싸한 인물을 지금 이찍들은 이미 조희대로 낙점을 찍어 놓은 상태고, 조희대는 그것을 위해서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불려 나가는 건데 그 첫발이 이번에 대법관 그냥 재청 강행인 겁니다. 조희대 보세요. 그러면 이 조희대 이 시커먼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정치적 야망이 가득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야망을 품고서 지금 입국 딱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 왜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있지? 이걸 이재명 대통령 모르나? 아니요,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요, 이번 판, 조희대가 꾸려놓은 이 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인 향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고요. 이게 함정이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손봉기와 김성수를 분리해서 임명하는 방안. 앞서서 손봉기는 반려하고 김성수만 임명하고 이런 얘기 있죠. 요거는 오히려 조희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한덕수하고 최상목 얘들
헌법재판관들을 지 마음대로 임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는 임명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내란에 가담했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손봉기, 김성수 이거를 가지고 분리 임명을 해버리면 이거랑 외형이 똑같아져 버려요. 법리 다툼의 소지라든지 법리적으로 다르다는 건 명백하지만 외형상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저쪽 애들 이걸로 또 여론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 여론전은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가 될 겁니다. 한덕수나 최상목에게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 임명, 손봉기는 반려, 김성수는 임명,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조이대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걸어 퐁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보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뭐 이재명 대통령 모르겠어? 알지, 뻔히 알지. 내가 아는데 뭐 이 양반이 모르겠어?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인데. 나는 사법시험 떨어졌지만 이 사람 붙었잖아. 예,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수 중에 수입니다. 조금 시간을 끄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끌고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이렇게 끌어져서 관심이 다른 데로 가면요, 조이대로서는 오히려 지가 더 초조해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이대의 임기 이제 10달 정도 남았고요.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조이대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 예, 바로 이해가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에 정계 진출을 위한 자산 쌓기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서초동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의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대잖아. 뭐라고? 윤석열도 했는데 내가 못할 거냐 이거야. 내가 윤석열보다 공부 잘했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 한동훈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영 아니거든. 너무 가볍거든. 그리고 이미 한동훈은 이직들 안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장동혁 솔직히 약간 좀 뻘짓거리 했거든. 그러니까 뭐 누군가 새로운 뭔가 인물이 없을까? 이직들이 볼 때는 조이대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조이대를 누가 지금 세게 밀어주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 내에 오래된 그 할배들, 특히 법조계 내 대형 로펌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조이대를 상당히 후원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조희대의 출마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형 로펌의 이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 대형 로펌의 경영진, 그 다음에 뭐 검찰 고위직이었다가 퇴임한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법조계 내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 노인네들 모여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주로 대형 로펌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이 사실상 법조계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벌써 조이대한테 어느 정도 언지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조이대는 그걸 믿고 지금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좀 짚겠습니다. 청와대가 이 조이대 대법원장의 그 서면 제청 내용이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재제청이라는 건?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원래는 없었다? 없었는데 유사한 게 이승만 대통령 네, 때 국회는 예, 뭐 김병로 뭐 대법원장 재청과 관련해서 한번 반려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지금 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고 뭐 한 칸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그 절차의 규정을 감안했을 때 예. 일단 국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재청권과 동일한 권한은 아니거든요. 재청을 하면 임명으로 이 부분은 완결을 한다. 오늘도 청와대에서 브리핑 내용이 완결권이라는 취지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재청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국회로 넘기면 이게 또 길어지고 이런 그렇죠. 정무적인 부담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이제 정호김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재재청을 하면 대법원장이 받아들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권한쟁의 뭐 저도 권한쟁의나 위헌 심판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정치적으로는 보는데 네. 변호사님들 앞에서 주름 잡기가 그러지만 권한쟁의를 누구 이름으로 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가 내는 건지 대법원장이라는 격으로 내는 건지 아하. 네. 아니면 법원이 내는 건지 이것부터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법률 해석을 잘하지 않으면 내자마자 기각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패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할 거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그 재청 얘기했겠죠.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공을 조이대한테 다시 넘겨준 꼴이 된 거죠. 셈이 된 거죠. 예. 재청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재청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뭐 내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재청할 테니 국회에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뭐 기각을 시키든 뭐 알아서 동의하든 하세요. 말든. 뭐 이제 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하.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장유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명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니네가 아무나 니네 이름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사인만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해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례가 내지는 서로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서로 협의도 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 안 생기도록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은 이 대법원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와 법원과 대통령이 그렇죠. 3자가 사실 이제 333. 각각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있는 건데 정말 전례도 없이 7개월 동안이나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김성수 부장에 대해서는 또 동의 어느 정도 예, 그렇죠. 상호 협의가 예. 있었단 말이죠. 그건 하면서 이거는 굳이 안 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만약에 우리는 그냥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거니까 제청한 대로 무조건 따르세요라고 해서 넘겨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권위가 혹은 권한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그럴 수도 되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왜 그냥 넘겨서 저쪽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나이브한 말들을 지금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재청이라는 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추천위부터 다시 가나요? 아니면 저 4명 후보 중에서 또 다른 그건 사람을 이제 알아서 해야 되죠. 그것도 이제 조희대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추천했던 멤버들 중에 다시 재청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추천위부터 꾸려갖고 아예. 추천위부터 네. 새롭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쯤 되면 법관들이 나서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그렇지. 대법원장이 일을 이렇게 해갖고 이 너무나 중요한 대법원 한 자리를 이렇게 표류시키냐.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뭐 말할까 탈선, 독주 뭐 이런 거를 지켜볼 거냐 그냥 예.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아 법원은 그래도 자정이 좀 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이거를 대법원장이 이거 갖고 왜 대통령이랑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네요. 예전에 이제 검찰 얘기할 때도 이 검사들이 나서야 된다. 검찰의 어떤 위상이나 검찰의 어떤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검사들 그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법관들, 이 판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짚으면 좋을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이 언급한 이후에 뭐 침묵이에요. 이게 뭐 무슨 변호사 대회에서 이 축사했던 그 내용인데 제목 자체가 행사 내용 자체가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 대회인가 뭐 이래서 법의 지배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뭐 제왕, 뭐 이런 죄가 아니라 이제 공화정의 한 의미에서 이제 예. 법이라는 거 시스템으로 뭐 이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의 제목을 그렇게 짓고 그러니까 법의 지배라고 했는데 법의 지배? 그럼 뭐야? 대통령의 지배가 아니라 이거 뭐 반길 드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하던데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법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지만 법의 지배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법관의 지배가 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터넷 용어로 눈새 있잖아요. 눈새. 아. 예, 눈치를 챙겨야죠. 지금 이 국면에서 법의 지배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지. 이게 그 자리에 대회가 이름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축사를 한 거구나. 누가 이렇게 이해하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눈새적 행동이다. 예. 근데 원래 변호사 대회는 그렇게 법의 지배를 위한 그러면 딴 변호사 얘기를 행사인데 다르게 이게 얘기를 법의 지배를 했어야죠. 또 안 하는 것도 너무 민주적 의식했다고 또 민주적 욕먹잖아요. 지배를 받겠다고 해야지. 아니 이런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나와갖고 정치적으로 도발을 해놓고 법의 지배는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자신들 방패처럼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보이잖아요. 네. 예. 지금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31일 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신청해놨잖아요. 네. 뭐 안 나올 거란 얘기가 거의 지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스텝도 계속 이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계속 이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압박하는 거가 있고 탄핵이라는 건 왜냐면 내년 6월까지가 임기잖아요. 예. 그 이제 정년 시한이 남아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탄핵을 하더라도 이게 맞물렸을 때 실효적이냐와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법관 말씀 주셨지만 저는 법원에 있는 분들이 언론 통해서 인터뷰한 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내는 걸 상당히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뭐 하는 거냐. 사법부를 왜 이렇게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끌다가 이런 식의 거친 이 행태를 할 거면 시간은 왜 끈 거냐. 이런 게 법원에서 나오는 의견이란 걸 조희대 대법원장도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탄핵 그 인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업무 정지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의회에서 이제 탄핵 가결만 하면 업무 정지는 되는 거니까 정지. 그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그 탄핵이 돼서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6개월 동안 어쨌든 직무 정지가 정지가 되는 무조건 거니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올해 만약에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올해 네. 사실은 내년 6월인가가 그 기한이 임기가 끝나는 거죠. 임기면 네. 올해 말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넘길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국회 구성원으로는 그게 가능하니까. 충분하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헌법재판소도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대법원장에 그렇죠. 대한 예, 예. 이 직무유기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법원장이 탄핵을 한다는 헌법재판관에 거를. 선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또 임명과 관련해서 또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모양새가 웃기는 거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실제 법원에서도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들을 안 내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편을 사실 들어주는 것이고 일반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도 그런 마음들이 더 훨씬 많은데 그래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나오는 거는 도대체 대법원장으로서 정확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껌껌이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분은. 그렇죠. 게다가 이분은 지금 대법관을 2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런 모든 걸 해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상황을 조금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뭔가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근데 그건 안 할 거예요, 아마. 향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법원 사람은 내부에서 못해요.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치적 수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본인을 탄핵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사법 독립의 훼손으로 넘어갈 거고 사법 독립을 그러면 왜 훼손하냐? 저쪽에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프레임회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말려들면 안 된다. 오히려 그거를 우회해서 조희대를 더 말하자면 조희대의 이런 정치적 도발. 저는 왜 이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우회해서 이 사법 개혁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질적으로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판을 압박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네요.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 재제청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명 씻으려면 재청권 똑바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기도 했고요. 요 이후 상황들 보겠습니다. 31일 날 일단 법사위 나올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후속 조치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1당 2당